첫 번째 주인공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호 구청장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큰 두 분입니다. 물론 이 다른 둘 다 후보들도 많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 들어보시죠. 이곳 성수동이 IT 지능 그리고 업무지구로 폐쇄가 되면서 여기에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그때 이미 성수동은 아주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었어요. 일머리가 있는 시장과 구청장이었다면 제가 21년도, 22년도에 했던 일을 2015년, 16년에 했으면 더 빨리 진척됐겠죠. 성수동이 부러우신가 봐요. 근데 좀 시장님 하시다가 한 10년간 공백기가 있고 다시 또 시장으로 오셨잖아요. 그 공백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성수동이 제가 2014년에 성수동 도시 재생 사업을 할 때 주민들과 토론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뜰 만큼 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울시장 전투전이다라는 얘기도 듭니다. 성수동을 누가 키웠냐? 논쟁인 셈입니다. 성수동에 IT 개발진흥지구 만든 이후에 이렇게 잘 된 거다. 내가 한 거다. 자, 그러자 정원호 성동구청. 2014년에 내가 구청장으로 일할 때 성수동 도시재생을 내가 했다. 내가 한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수동은 홍대와 가로수길의 명성을 이어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로 뜬 곳입니다. 2010년 서울시장 재임했었던 건 오세훈 시장. 2014년에도 정원호 구청장은 구청장이었군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두 사람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큰 인물입니다. 물론 다른 쟁쟁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서 후보가 확정적이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둘 다 공천을 받을 수도 있고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성수동을 누가 개발했냐. 성수동이 굉장히 핫한 곳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소위 이른바 핫플이라고 불리죠. 핫플레이스라고. 핫플. 예, 그래서 옛날에 거기가 막 그 구도 공방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도시 재생 사업의 어떤 성공적인 그런 모델 케이스처럼 돼 있어서 국내 자치단체 등에서 와서 또 벤치마킹하고 이런 아주 그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주거단지는 주거단지대로 그리고 네. 약간 조금 쇠퇴할 뻔했던 구시가지는 굉장히 또 신흥 상업지구로 잘 됐다.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또 그곳으로 모이고 또 굉장히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장소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요즘의 여론의 추이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조금 위축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당내에서도 다음은 오세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실제로 공천이 될지 또 나선다 하더라도 또 당선 가능성은 있는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2014년에 최초로 구청장 당선되면서 이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소위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방지 사업까지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성공을 거둔 게 바로 지금의 성수동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경리단 길이니 무슨 길이니 하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만 거긴 다들 실패하고 쇠락해졌지만 이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10년 넘어 끄떡없이 발전해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법안을 만들면 과거에 남녀차별금지법, 여성 할당제 30% 내가 했다는 사람이 한 50명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정원호 구청장이 삼선하면서 굉장히 그 성동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거기 전국에서 가장 높잖아요. 자치단체장 중에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한 발을 딱 걸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세훈 시장이. 한강 버스는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런데 왜 지금 이제 와서 본인의 그게 업적이었다라고 걸치는지. 그러니까 그게 아마 최근에 어떤 좀 위축된 상황,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민주당에는 여러 후보군들이 있는데 국민의힘 이렇다 할 후보군이 없어요. 지금 나선 사람이 한 서너 명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민주당 후보를 뛰어넘는 그런 후보군도 보이지 않고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것 때문에 초조함의 발로가 아닌가 오세훈 시장.
지금 모습은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잘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서로 역할을 다툴 게 아니라 안영환 의원님. 네. 왜냐하면 그 성수동에 입점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하는 건 결국은 서울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잘한 거고, 그리고 2014년에 성동구청장 하면서 이 성수동의 도시개발 계획을 작은 단위에서 짰던 게 정원호 구청장이라면 정원호 구청장 잘하고 두 분이 잘한 거 아닙니까, 둘 다? 별 내세울 거 없어요. 아, 내세울 거 없어요. 오늘 다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안영환 의원님은. 도시는 네. 저는 서울시의 그게 관심, 그 도시에 예. 경리단길에서 시작된 속리단길, 연남동, 예. 익선동 예. 다 자발적으로 키워진 겁니다. 상인들과 상인들의 이익을 쫓아서 상인들이 모이면서 사람이 모이면서 대개는 그렇습니다. 어느 잘된 가게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몰립니다. 그럼 옆에 가게 우르르 들어서요. 그런데 이제 잘된 가게가 들어선 이유는 임대료가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수동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공장 지역, 특히 이제 수제화 지역 아닙니까? 수제화 하시던 분들이 연령이 고령화되니까 빠져나가니까 임대료 싸니까 덤벼든 거예요. 그러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 일단은 2010년하고 2014년 사이에 성수동 임대료가 90%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정원호 성동구청에 오기 전에 이미 임대료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핫프레스가 되고 있었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 과정에서는 그 IT 지역으로 하면서 건물이 들어선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도 전 성수동을 자주 갑니다. 가서 보면은 관청이 끼어들어서 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주장하는 게 10억 원을 들여서 서울시의 협찬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 10억 원을 들여가지고 붉은 벽돌 건물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다음에 4억 원을 들여서 붉은 벽돌 건물을 유지하도록 했다. 성수동 가보십시오. 붉은 벽돌 건물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한 두 채인가 제가 눈에는 보입니다. 내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발적으로 형성된 거고, 정원호 구청이 개입했다, 관청이 개입했다.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냥 자발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제가 지금 이 방송 끝나면 또 지하철 타고 2호선 타고 갑니다. 그러면 을지로역에서 타는데 을지로역에서 타는 외국인들 엄청 많아요. 외국인들 대부분 성수에서 내립니다. 외국 언론에서 전 세계에서 가봐야 될 곳 뭐 5군데 가운데 성수동 거리를 꼽았다고 그래요. 요즘 을지로도 핫해요. 그래서 을지로에 이제 구경하시고 예. 성수동 옮겨갑니다. 익선동, 그러니까 을지로, 그런데 힙지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기 가서 관청이 개입해서 만들어진 모습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딱 하나는 있습니다. 주말 가면은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차량 통제합니다. 네, 그 외에는 그래서 사실 뭐 가로수길 옛날에 홍대, 신촌, 연남동, 익선동 이건 다 관청이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시청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럼요.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IT 지역으로 만드니까 성수동 메인 거리가 아닌 큰 거리 쪽에 IT 건물들이 들어선 건 맞아요. 맞고. 그래서 이제 사람 몰리는 건 맞는데 이걸 가지고 뭐 성수동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서울시 내에 여러 관리 지역들을 인기 있는 지역들에 관료들이 끼어들면은 굉장히 경직화된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니까는 뜨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또 상인들 또는 핫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만든 그런 거리다 이런 생각을 성수동 갈 때마다 합니다. 예.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나 정원호 구청장 모두 다 이 관가의 평을 들어보면 일 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구청장이다라는 평가들은 공통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공도 분명히 크겠죠, 둘 다. 자, 그런데도 성수동 갖고도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성수동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가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아직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이 각종 방송국들의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의 뭐 적극적인 지지세가 다 달라들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MBC 여론조사 결과 정원호 40, 오시장 36, 오차범위 내죠. SBS 여론조사 결과 정원호 38, 오시장 36, 오차범위 내죠. KBS 여론조사 결과는 정원호 44, 오시장 3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없음 모름 등이 26%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인 양 진영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초반부터 굉장히 좀 불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 공천받을 가능성이 커요? 대통령도 언급하셨는데 뭐 대통령이 언급과 상관없이 결국 지지율이 얼만큼 나오느냐에 달린 것이니까요. 박주민 의원도 있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네, 뭐 지금 여러 좋은 후보분들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주목받던 이유는 그 중에서 지금 일단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우리가 봤던 여론조사 지표가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단체장,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현직 단체장이 여론조사에서 각축을 벌이거나 뒤처지는 조사가 나온 것은 전 정치권 들어온 지 저도 한 뭐 십수년 지났는데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현직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지표를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여기엔 여러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일단 정원호 구청장의 일단 그 개인 요인이 있겠죠. 12년 동안 아까 뭐 성수동을 누가 개발했냐. 이것도 참 논란이 저는 2010년에 본인이 이걸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잘 된 거라고 말씀하시기에는 2011년에 서울시정 뒤로 하고 다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왔다라고는 할 수는 있어도 12년 동안 키운 건 정원호 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뭐 친모 논란, 누가 키웠냐 이거 논란은 할 것도 없다고 저는 보고요. 자, 정원호 구청장이 그래도 12년 동안 성동구민에 대해 인정을 받으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여론조사 지표에서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참신성이 있다. 저는 서울 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뭔가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인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구청장은 기초단체장이었기 때문에 중앙정치의 정쟁에서 좀 비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참신성과 그런 중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좀 받고 있다라는 측면도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정당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장동혁 디스카운트. 전 이건 분명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디스카운트는 어떻게 말하면 윤석열 디스카운트고요. 윤석열 디스카운트는 어떻게 또 말하면 전환길, 뭐 고성구, 극우 디스카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극우랑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 디스카운트 계속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장동혁 대표 글쎄요 오늘 오후에 나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내란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극우를 떨쳐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오세훈 시장은 극우라는 이 짐을 안고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리하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당 요인, 인물 요인으로 봤을 때 저런 아주 이례적인 현직 프리미엄이 전혀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본인은 현직의 프리미엄도 못 누리고 당에서는 오히려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공천을 받을지도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원호 구청장의 이런 지표는 잘 나오고 그러니까 성동구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사실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원호 구청장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24개 다른 성동구를 제외한 남을 24개 구에서 이러이러한 것 했다라고 자랑을 하면은 훨씬 더 경쟁력과 차별력이 있는 건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성동구 내가 먼저 했던 거야라고 말하는 거는 다른 거에서 내세울 게 없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큽니다. 서울, 수도권, 다시 말해서 서울, 인천, 경기의 각 지자체장들, 광역 기초 지자체장들, 출마자들은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아마 속이 수건용일 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입장, 노선이 변화하지 않으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오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당사자이기 때문이겠죠. 수검댕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저런 행태의 가장 피해자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다 이렇게 봐요. 예. 아까 성치은 부의장이 뭐 현역 프리미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국민의힘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뭐 여론조사도 보면 뭐 거의 형편없이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뭐 성수동 관련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약간 전략적 차원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후보 중에서 가장 해볼 만한 것은 정원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수동, 성동구 이거 자체 가지고 사실은 뭔가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슈화 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도가 워낙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자체가 지금 장동혁 디스카운트와 관련해서
얼마나 이걸 분리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있어서 물론 오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 결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오세훈 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사실은 이걸 어떻게 분리시키느냐 이제 그걸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수동에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2012년도에 그 구두 제조하는 공장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좀 뜨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구두점을 하고 있는데 이거 팔으라고 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제가 곰탕집을 갔는데 곰탕집을 갔더니 거기에 공장 노동자 같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되는데 뜰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그거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그 우리 형들은 굉장히 힙한 곳을 자주 가시는 형님들이에요. 근데 밥을 한 끼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2012년도부터 굉장히 뜨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2010년도에 IT 지능 업무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장지구가 탈바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고 2014년도에 정원훈 구청장이 사실은 구청장 되면서 이제 막 어느 정도 상당히 뜨고 있는 곳을 사실은 뒷받침을 해준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안영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사실 경리단 길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강남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랄지 아니면 IT와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거죠. 단순히 상권만 부흥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펀더멘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뜬 것이기 때문에 특히 뭐 가장 공로가 있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그 서울을 쑥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해서 이게 뜨게 된 거지 어느 누가 하나가 잘해서 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지만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뭐 이런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정원호와 뭐 오세훈과 정원호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 보니까 보류한층이 많잖아요. 유보한층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연 누가 더 서울시를 위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서울 시민이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가 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환이 아닌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정치로서의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보수정당으로서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아젠다의 전환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